배치도 체크리스트 있는 거 아시죠? 네. 빈 공간에다가 또 적어보시죠. 자, 제목, 축, 동선, 영역. 자, 요걸 적어 놓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자, 전통 박물관이 인접한 대지의 지역 문화 복합 시설. 자, 처음에 적어 놓은 제목에서 얻는 힌트는 지문에서 제목이라는 부분과 과제 개요라는 부분에서 얻는 힌트를 여기다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통 박물관이 인접한 그랬으니까 주변에 박물관이나 뭐가 있나 봐요. 그죠? 예, 그거 캐치하시는 거고. 대지의 지역 문화 복합 시설이니까 그것 말고 또 문화 관련된 시설이 있다라는 거고, 문화라는 시설이 있다. 체험 이런 게 있겠네요. 그죠? 체험이 있을 거고, 차량 위주의 시설보다는 보행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주차가 한쪽으로 좀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 부분에 주차를 간단하게 해치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일단 받고 가자는 거예요. 계획을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제목을 한번 더 봐주면 되는데, 뭘 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부합되게 계획을, 큰 흐름을 찾아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지하자라는 거고, 과제 개요에서 보니까 박물관에 대한 얘기 나오고 지역 문화 복합 시설이라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박물관이라고 하는 보존에 관련된 거 있고, 또 하나는 체험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렇죠? 두 가지의 영역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용어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교육이라는 단어와 체험이라는 단어,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큰 영역이고 큰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축, 동선 영역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어디서 하냐면 대지 개요에 보면 용도지역 준주거하고 대지 현황도 참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조하라고 그럴 때 참조로 넘어가서 그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읽어 주셔야 되는 거고, 현황도 보라고 했으니까 잠시 접어놓고 현황도를 보는 거죠. 현황도를 보는 방법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펜으로 하나하나 그으면서 보는 거예요. 내 땅 먼저 찾으시고, 내 땅을 먼저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라인들을 쭉 찾아서 그려가는 거죠. 네, 옐로우 펜이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진한 걸로 해버리면 이게 그림들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색으로 하고, 인접대지의 라인들 다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들, 주변에 있는 거, 박물관, 문화재, 건널목도 이렇게 보이고요. 향도 보이고, 도로는 계획대지, 인접대지, 전통박물관 부지, 인접대지, 주거지역 다 읽어내야 되고, 25m 도로 반대편에 주거지역 읽어내셔야 되고, 인도라는 말도 있네요. 이것도 읽어내죠. 인도. 자,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은 지문에서 꼭 한 번씩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 놓으셔야 돼요. 체크해 놓으셔야 돼. 15m, 86m. 길이도 좀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됐어요. 예, 저는 다 한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살짝 그어서 4분할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4분할을 이렇게 하시고, 좌측 상단을 A로 봤을 때 우측으로 돌면서 A, B, C, D라고 대지를 한번 나눠 보시죠. 자, 여기에 이제 현황도를 보는 기본이 되겠는데요. A, B, C, D로 땅을 4개로 쪼개놓고 보니까 이제
A와 B라는 대지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고 A와 D라는 대지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A라는 대지는 인접대지라고 하는 북쪽에 인접대지가 있고 좌측으로 15m 도로가 있는 대지예요. 접대져 있죠. 그래서 건널목이 있는 위치보다는 좀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좀 뒤쪽 조용한 부분에 있는 부분이지만 15m 도로가 있고 또 인접대지가 접해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 A와 B를 따져보면 B는 정말 멀죠. 도로에서 가장 조용한 부분이고 또 박물관과 문화재가 같이 있어요. 그거에 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들하고 좀 관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A와 B에 올 수 있는 시설은 명확히 차이가 나는 시설이어야 돼요. 그리고 A에는 중간에 수목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지작물로서 있죠. 저 수목은 지작물로서 걔를 피해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걸 포함해서 하나의 어떤 5개 공간으로 형성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활용이 되긴 될 건데 상당히 불편하죠. 가운데 점이 하나 박혀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B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많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안정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큰 시설이 들어가기에 적합하죠. 그죠? 자, 내려와서 B와 C를 비교해 보면 또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B는 문화재와 가깝고 도로에서 멀잖아요. 근데 C는 도로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25m라고 하는 주도로 선상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D와 C 사이로 사람이 진입하기 되게 좋겠죠. 주진입을 하기가. 마침 거기에 인도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으니 사람이 들어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부도로는 15m에도 당연히 인도라고 있으니 그쪽으로도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인 주 통로와 서브 통로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적당히 이제 그 영역을 나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D라는 대지는 좀 더 명확하죠.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건널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그 명확한 그 진입에 대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코너 모서리 쪽으로는 진입에 대한 어떤 그 마당이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 마당 같은 게 형성되기 되게 좋겠죠. 왜냐하면 양방의 도로에서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니까. 그쵸? 거꾸로 얘기하면 차량은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멀어져야 되겠죠. 네, 저 안쪽 끝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통상적으로 배치 계획에서는 주도로와 보조도로가 있을 때, 그죠? 부도로가 있을 때 부도로 쪽으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 일환이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문에서 얼마든지 유도를 해서 주도로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기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문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축 동선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면은 축은 현재 직각 좌표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축은 볼 건 없고 대신에 주도로에서 봤을 때 메인이 되는 시설물은 전면을 보고 있어야 되겠죠. 메인이 되는 시설물이 측면을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맞죠? 그런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주도로가 25m인 거는 명확하고 부도로가 15m인 건 명확하므로 사람들이 이쪽을 통해서 많이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서 이 사이트 배치 단지 내에서 메인이 되는 시설물이 정면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져가셔야 되고 자 그래서 동선이라고 하는 부분, 축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동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표시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 파란색은 사람이 들어가는 주출입구에 대한 부분을 가운데에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지점, 전체를 3등분 했을 때 3분의 1 지점에서 들어가는 작은 화살표, 3분의 2 지점에서 들어가는 작은 화살표를 위계를 갖춰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가운데로 들어가는 가능성이 1번, 그 다음에 3분의 1 지점이 2번, 3분의 2 지점이 3번 해서 이 출입구, 그 보행자들이 들어가는 주출입구의 위치를 3개 정도로 나누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로 들어가면 4분할 한 것이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3분의 1 지점이나 3분의 2 지점으로 들어가면 약간 편심이 걸려있는 4분의 1이나 아니면 6분의 1, 6등분한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가로로 기니까 9분의 1은 좀 그렇고 6등분한 부분 정도가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항상 가운데로 째고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동선이 출입하는 그 동선 대안을 이렇게 3개 정도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 빨간색으로 바꾸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안은 일단 제일 편안한 게 맨 뒤쪽이죠. 뒤쪽으로 들어가는 거 1번. 여기 1번. 그 다음에
수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수목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2번. 대안입니다. 대안. 주차, 차량이 들어가는 대안. 2번. 예, 이런 식으로 대안을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3번을 하고 싶지만 이건 차마 못하겠네. 그죠? 네, 3번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3번을 굳이 만들려면 이쪽으로 와서 주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나는 한번 폭넓게 열어놓고 가보겠다. 지문에서 안 나오면 뭐 꽝인 거고 혹시라도 이쪽으로 또 제시될 수도 있는 거고. 자,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씩 지워지면서 마지막에 하나의 대안이 남게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진입해 들어갈 건데 그러려면 확실히 아니다라고 하는 거가 지문에서 시그널을 내가 얻던지 아니면 계획을 하면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여기는 절대로 안 돼 라는 것들이 생기면 그때마다 하나씩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이잖아요. 영역은 동선이 째고 들어가면 그 째지는 방향으로 이제 영역이 결정되는 거니까 거의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A, B, C, D로 우리가 땅을 이제 나누었기 때문에 벌써 영역에 대한 감을 한번 가진 거고 동선에 의해서 또 한 번 영역이 따라다니게 되니까 두 번째의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이 영역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적당한 빈 공간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영역을 구분하려고 하는 어떤 준비를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작업이 됩니다. 영역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가 진행할게요. 여기서 현황도는 이제 거의 다 봤는데 하나 더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30m 그리드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30m 그리드에 대한 그 부분은 뭐 막 스케일로 막 재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치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86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90m라고 가정하면 한 3판 정도로 나눠지겠네요. 그렇죠? 요거를 할 때는 좀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간단하게 계획을 하고 막 지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등분 정도를 적당한 눈대중으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나눠 주시고요. 30m 그리드를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60m라고 치고 70m라고 치면 130m 그쵸? 130m 120m에서 10m 정도의 이제 짜투리가 생기네요. 그쵸? 여기 15m 도로라면 한 뭐 이 정도에서 10m 하나 끊어내고 나머지는 나누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130m 4칸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반 나누고 해서 이렇게 적당히 나누어 주시면 자 10m라고 하는 그 3분의 1 정도 되는 모듈 10이라고 써놓으면 좋겠다. 10m라고 하는 모듈 하나 빠지고 나머지는 거의 30에 30이다 생각하고 그냥 풀면 돼. 그러면은 이거 이제 평면에서 그리드 친 거랑 비슷한 느낌이 되죠. 그죠? 요거는 이제 비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스케일을 막 이렇게 대고 할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86인데 왜 그냥 90으로 쳤냐면 1m 정도 되는 거는 영향을 거의 안 미쳐요. 그런데 반 모듈, 즉 10m 정도 되는 거는 당연하죠. 3분의 1 모듈 또는 반 모듈 정도 되는 거는 써먹어야죠. 그거 무시하면 안 되죠. 녹여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거의 30m에 비슷하게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86인데 40m 되죠. 3칸 여기는 3칸이 나와줘야 되고 여기는 4칸 정도 나오면 맞죠? 그죠? 근데 여유분을 도로에서부터 하는 거 아니 내 땅만 나눠서 여기 내 땅만 나눠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10m를 10m 남는 부분을 어느 쪽으로 남는 상관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뒤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 30m 되는 사이즈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것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 시설물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걸 왜 하는지. 첫 번째 전시관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12에 40이래요. 12에 40. 12에 40을 대충 한번 그려보세요. 사이즈를. 지워지는 펜, 차프 같은 걸로 살짝 그려보세요. 12에 40. 예. 저는 어떻게 그렸냐면 30m 기준으로 해서 약간 벗어나게 40m를 잡고요. 그 다음에 12니까 절반보다 약간 좀 부족하게 해서 12에 40이라고 하는 거를 적당한 크기로 잡았어요. 이게 전시관 1번이야. 이 위치는 지금 생각 안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를 적당히 감안해서 내가 이게 스케치를 해볼 때 어느 정도 일리 있게 해야지만 나중에 큰 오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토당토하게 이제 크게 이렇게 버블식으로 막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제 나중에 막상 시설 넣으려고 오면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지웠을 때 그리드가 살아있잖아요. 그쵸? 그리드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드는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위에 그릴 때는 이게 지금 지워지는 샤프 심이거든요. 보통 우리 색연필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계획할 때. 네, 지워지는 샤프 심인데 0.7 아니면 잘 부러져요. 그러니까 0.7 되는 걸로 그 파란색, 빨간색 정도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파란색은 건물, 빨간색은 5개 공간, 뭐 이런 개념 가지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쓰시면 더 알아보기가 쉽다. 네, 이렇게 30m. 자, 중앙광장 1400이죠. 그러면 30에 30이니까 900 아닙니까? 면적으로 보면. 그러면 900에 1400이니까 하나 반 모듈 정도 되겠네. 그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450이면 반 모듈, 300제곱미터면은 3분의 1 모듈 정도 되는 거고, 하역장. 그죠?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계획을 할 때. 간단하게 계획을 빠르게 할 거예요. 여기다 계획을 다 완벽하게 할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할 겁니다. 왜 아까 우리가 4분의 1을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4등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ABCD라고 하는 이 대지에 적당히 들어가기 좋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시관 1, 2를 넣겠다. 어디다 넣으실 거예요? 전시관 1, 2. 예를 들어서 어디다 넣고 싶어요? 전시관 1, 2 그러면 일단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면 B라는 대지에 들어가기 좋고요. 주변에 그런 연결시킬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하면 전시관 같은 경우는 전면도로 쪽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설계된 그 건물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B도 가능하고 C도 가능한데 여기 마침 박물관, 뭐 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으니 B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농후해 보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전시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결정해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전시관 써놓고 물음표를 딱 찍어 놓습니다. 전시관 물음표. 그리고 C에다가도 전시관 물음표. 이건 뭐냐면 여기나 여기 올 수 있다. 근데 이제 B에 들어갈지 C에 들어갈지 정확히 아직은 알 수 없으므로 물음표를 이렇게 딱딱 찍어 놓으시면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해 라는 생각을 이렇게 조금 폭넓게 처음에 이제 수줍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여기 이제 들어오면, 자, 지문에 보시면 지문에 현황도 보라고 해서 봤는데 현황도에서 지금 할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요 기본 작업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본인이 하는 거고 언제고는 해야 돼. 근데 이거를 계획하는 도중에 막 생각을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루틴으로 처음에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가시면 좋겠다. 십자까지 이렇게 딱 해서. 자, 차로는 6m고요. 보행로하고 건물 출입구 너비 6m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차로가 6m라고 하는 그 문구만 딱 봐도 느낌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주차장이 어딘가에 있어. 근데 그 주차장에서 어딘가로 차로가 형성이 되는 거야. 자, 1주차장에서 2주차장으로 갈 때도 차로가 필요하죠. 거길 사람이 나란히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주차장은 분명히 외곽에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차로가 연결돼서 가는 부분이 주차장, 또 다른 주차장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식당이나 카페테리아 쪽으로 해서 그 서비스 동선이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로 너비가 6m라고 딱 있는 순간 그런 게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행로 건물 출입구 너비는 뭐 6m, 보행로 6m로 이렇게 하자라는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이제 여기 십자가에다 그럼 뭘 할 거냐 이런 거죠. 건물은 파란색으로 전시관 1. 전시관 2. 똑같은 게 나왔으니 전시관 2. 따라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트리움 하나만 독립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아트리움은 어느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에 많이 설치되니까 전시관 1, 2가 있으니 아트리움도 왠지 거기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그냥 같은 어디다가 십자선을 그어서 이제 그 한 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자료관이 있어요. 자료관이 있으면 옆에 다른 쪽 섹터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자료관을 따로 빼고 디지털 미디어관도 비슷한 느낌이어서 같이 넣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그 다음에 객석,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왔죠. 객석과 무대 뭐 이런 게 있네요. 객석, 무대, 로비, 복도 다 같은 애들이겠죠. 그죠? 무슨
이 각 객석과 무대가 있는 그런 건물에 다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컴포지션 되는지는 지문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객석, 무대, 로비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저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겠지. 건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평면도를 짜라 그래. 그럴 수 있죠. 특산품 판매동 따로 한번 빼볼게요. 전혀 성격이 좀 다르니까. 판매동. 자, 파란색으로 건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제가 써봤더니 건물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맞죠? 점의 개수가 시설물의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 남발인까지는 안 해도 되고 점의 개수가 그렇다. 근데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그 명확하게 걔네들이 같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얘네들이 자리 위치를 또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는 펜이 필요합니다. 자, 5개 공간 쪽으로 들어가면 중앙광장이 있네요. 중앙광장. 공통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밑에 좀 깔아 놓으시고요. 어떤 시설물에 꼭 필요한 외부 공간이다 그러면 그걸 같이 붙여 놓으면 되는 거고, 일단 중앙광장이라는 애 하나 깔아 놓고, 가로 보행 공간이라는 애가 있네요. 가로 보행 공간, 가로 보행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5개 휴식 공간 있어요. 5개 휴식 공간 어디에 들어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 출입 전면 공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출입 전면 공간 이렇게 있고, 하역장 여기 보니까 하역장이 전시관 2와 연결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드디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따지는 애들은 플러스로 연결해서 하역장 이렇게 써놓으시면 절대 얘네들은 옮겨 다니거나 분리가 되거나 하지 않겠죠. 그죠? 전시관 2와 연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시관 1, 2가 있다고 그래서 전시관 1, 2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전시관 1, 전시관 2 이렇게 써야 돼.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5개 공간 내지는 브릿지 뭐 이런 거 연결할 때 해당되는 것과 딱딱 맞춰서 해줘야 되니까 이 문구는 분명히 이렇게 나눠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사 남녀 이렇게 나왔어도 기숙사 남, 기숙사 여 이렇게 해서 별개의 동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표시해 줘야 되고, 뭐와 뭐가 연결된다는 걸 나중에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 대비로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작업 공간 해가지고 하역장의 인접, 전시관 1과 연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이제 막 연결이 서로 막 꼬이기 시작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작업 공간이라는 애는 하역장과 인접하고 전시관 1과 연결이 되니까 작업 공간을 중앙에다 놓고 보면 하역장이 옆으로 와서 붙고 전시관 1하고도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전시관 1 플러스 작업 공간, 작업 공간이 되고 하역장과 인접이니까 하역장하고도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지금 연결해 놓는 이런 플러스에 대한 개념은 얘네들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 그 사이에 다른 게 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작업 공간이라는 애는 하역장과 인접, 전시관 1과 연결이니까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전시관 1과 하역장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주차장 P죠. P1 하나밖에 없나요? P 30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지금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제목만 가지고 서로 비슷한 연관성 있는 애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이즈 이런 건 나중에 할 거고, 뭐가 뭐랑 연결돼서 이런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선 공통적으로 뭐가 연결되는 그 부분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빨리 이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전시관이나 전시관 2, 1, 2는 뭔가 5개 공간을 연결시켰지만 다른 부분들은 지금 어디에 연결될지 지금 하나도 모르는 상태예요. 이게 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는 교육관 앞에 교육마당, 그쵸? 그 다음에 기숙사 앞에 휴식 공간, 뭐 이렇게 다 준단 말이에요. 무슨 뭐 데크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럴 때는 플러스 시킬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유독이 없는 거야. 저도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처음 보는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의하면 연결시키지 못하는 애들은 그냥 밑에다 깔아 놓는 거예요. 얘가 언제 들어가냐, 지문을 읽으면 이제 여기로 안으로 쏙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한번 보시죠. 진짜로 그런지. 자, 이제 또 넘어가요. 배치
배치 시설은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한다. 배치 시설이라고 하는 3번 항목을 보시면 도로, 건물, 옥외 시설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가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도로, 건물, 옥외 시설 모두가 다 배치 시설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배치 시설들은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씩 이격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까지도.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만 물어보자고. 도로는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여기서 이격거리에 대한 주어를 배치시설이라고 했고 배치시설의 종류로는 도로, 건물, 옥외시설이 같은 위계로 있으므로 도로도 무조건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제는. 그죠? 그 도로가 차로도 있고 보행로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배치시설을 말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다. 자 그래서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씩 이격을 할 건데요. 그 3m 이격은 건물은 이제 그 파란색, 옥외 공간은 빨간색으로 할 건데 둘 다 지금 똑같잖아요. 전부 배치시설 전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 전부 다니까. 자 3m라고 하는 숫자 도로에도 인접대지에도 네 군데만 쓰면 되겠네.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옥외 공간에 대한 부분을 따로 명시해 주셨으면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3, 4,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표시하면서 옥외 공간을 이렇게 떨어뜨릴 거야 라는 표시를 했을 텐데 지금은 다 같아서 한 번만 써도 됐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인접대지 문화재로부터 20m 이상 이격하되 전통 박물관 대지와 동선을 연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건물이 이제 문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오는데 여기 문화재에서부터 20m 이격한다라는 거는 문화재 요 선상에다가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는데 건물이니까 파란색으로 여기다가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20이 되겠네. 그죠? 전통 박물관 대지와 동선 연결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그죠? 네. 박물관이고 전시관이니까 당연히 동선 연결할 거고. 그쵸? 동선에 대한 연결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동선이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왕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시를 함으로써 표시가 되는데 저거는 그게 아니어도 당연히 해야 돼요. 주변에 공원이 있거나 박물관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다 사람이 갈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건물과 옥외시설 가는 2m 이상 이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건물과 옥외시설은 배치가 돼야지만 그 이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이격은 따로 적어줄 필요가 있어서 여기 이자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보면 이자가 있고요. 이격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지치기를 많이 뽑아놓고 현재 여기서는 이제 2m라고 되어 있고요. 이격이 얘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숫자가 대충 눈에 탁탁 들어와요. 2, 10, 6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쵸? 작은 숫자를 먼저 쓰는 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 동그라미, 6 동그라미, 10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좀 해놓으면 좀 편하다는 거죠. 자, 2m는 뭐냐면 건물과 옥외시설, 도로 포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건물과 옥외, 도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네. 이거 나중에 또 한번 돌려가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건물 상호간에서 특산품 판매동은 6m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6 동그라미에다 뭐라고 써요? 특산품 매장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10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건물관.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특산품만큼은 6m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네, 그죠? 일반적인 건물간 사이의 거리는 10m씩 떨어뜨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행자를 위한 단지 출입구는 주도로, 부도로에 각각 설치.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죠?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행자 동선이 이게 수목이 있는 이 기점에서 위로 들어갈 거냐 아래로 들어갈 거냐에 대한 거는 대안으로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여기야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요. 근데 가능한 대안은 우선적으로 번호를 넘버링을 1번을 이제 우선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쪽이 나는 우선일 것 같아. 그럼 밑에를 1번으로 하고 위에를 2번으로 해서 1번 대안, 2번 대안. 왜 1번으로 했냐면 거기가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그 수목을 기점으로 해서
수목 아래로 사람이 들어온다면 수목 위쪽으로 차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네. 그런 의도로 해서 수목을 깔아놨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네,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그 다음에 A, B, C를 붙여서 한 건물로 계획하되 출입구는 전시관 1회, 부출입구는 아트리움에 계획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애들은 일단은 여기 영역 분류해 놓은 거에서 보면 아까 A, B, C가 뭡니까? 전시관 1, 2, 아트리움 뭐 이거잖아요. 저는 아트리움에 딱 있고 전시관이 있어서 그냥 저절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트리움을 독립적으로 두진 않잖아.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 천정을 막아가지고 유리로 만든 게 아트리움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시관 1, 2 사이에 아트리움이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문에 있네. 붙여서 한 건물로 계획한다. 그럼 한 섹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쵸? 맞는 거예요. 자, 전시관 1이라고 하는 애 플러스로 뭐라고 적을 거냐면 플러스로 주출입구 주출입구를 전시관 1에 부출입구는 아트리움에 계획한다. 그쵸? 아트리움 플러스 뭐라고 그래요? 부출입구. 자, D2를 붙여서 한 건물로 한대. D2는 뭡니까? D2는 자료관하고 디지털 미디어관인데 안 그래도 성격이 비슷해서 제가 한 방에다 넣어놨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붙여서 계획하는 거니까 얘를 한동으로 계획한다는 얘기죠. 그쵸? 두 개를 플러스해서 가는 거고 아까 그 세 개는 또 세 개가 플러스돼서 이렇게 가는 거죠. 한 건물로 이제 계획된다라는 의미예요. 네. FGHI를 붙여서 한 건물로 계획. I는 F 양측에 설치하고 피난 출입구를 계획한다. 문제를 뽑아서 이런 걸 뽑았지. 나도 머리 아프네. 자, FGHI를 붙여서 한 건물을 계획한다. 이거네. 객석, 무대, 로비, 복도. 맞죠? 네. 딱 느낌은 받았어 벌써 이미. 한 건물을 계획하고 I는 F 양측에. I가 복도고요. F 양측에. 객석의 양측에. 객석 좌우측 양측에. 영화관 생각하면 되네. 양측에 설치하고 피난 출입구를 계획한다. 이거는 하나의 그 어떤 그 그림을 살짝 그려 놓으시면 돼. 무대가 있을 거고 객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객석이 있고 그럼 밖으로 나가는 출입구. 객석, 무대, 출입구. 그죠? 네, 피난을 위한 출입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 객석, 무대, 로비. 로비는 또 이제 앞쪽에 있겠죠. 로비는. 그죠? 네, 로비에서 객석 안으로 들어가겠지. 복도. 복도는 내부의 어떤 복도일 수도 있고 외부 쪽으로 빠지는 복도일 수도 있는데 일단 건물이니까 어쨌든 하나의 건물 안에 있는 거고. 네. 자, 특산품 판매동 10m에 23m짜리 2층짜리 얘는 일단은 여기랑 이제 다 분리돼서 별도의 영역이 있어도 되는 애니까 판매동을 여기다 좀 따로 뺐었던 거고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또 보면은 특산품 판매동 지붕은 모임지붕 형태로 계획. 모임지붕 형태로 하게 되면 배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타나는 형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모임지붕의 형태겠죠. 그죠? 경사 물매가 사방으로 떨어지는 형태. 그러니까 전통 건축물. 문화재가 그렇게 돼 있네. 문화재처럼 하라는 거지. 이게 특산품.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라는 거고요. 보차 분리 너무도 당연하죠. 그렇죠? 시설물에 대한 어떤 성격상 보차 분리는 무조건 돼야 될 것 같고 5개 휴식 공간은 자료관에 인접 이렇게 돼 있죠. 기다렸던 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5개 휴식 공간 이런 게 원래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안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거예요. 이게 나왔잖아요. 자료관하고 5개 휴식 공간이 인접해 있어야 돼. 그러면 5개 자료관 플러스 그렇죠. 5개 휴식
이게 들어가 주면서 아까 바닥에 깔아놨던 것 중에 오해 휴식 얘가 사라지는 거지, 그죠? 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쏙쏙쏙쏙 들어갈 줄 알았더니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중앙광장은 좀 중앙이 넓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앙이라고 해서 항상 중앙은 아니야.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설물들이 여기에 접근하기 좋으니까 중앙이라고 했겠지, 그죠? 어디 귀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광장이라는 애는 어느 정도 중앙에 위치해서 모든 시설들의 접근성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광장이 어디에 속하기보다는 그냥 중앙광장으로서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하나 지워지지. 그 다음에 가로보행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로보행. 예, 가로보행 공간. 얘는 너비가 8m하고 25m 도로변에 있다고 지정을 해놨어요. 여기 지문에 보면. 그럼 8m 폭으로 25m 도로변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죠, 여기. 8m니까 한 3분의 1 모듈보다 조금 작게 그리면 되겠네. 여기네. 여기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시설물에 가서 꽉 붙는다기보다는 그냥 그 홀로 여기 존재하는 거지. 중앙광장처럼. 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로보행에 대한 부분도 해결됐고, 됐어요. 그 다음에 출입 전면 부분에 승하차장하고, 뭐, 주차장 대수 30대, 뭐, 이거는 계획하면서 들어가면 되고, 주차장이 당연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P1. 자, 됐어요. 자, 무대 부출입구는 차량 승하차 공간에 인접한다. 무대 부출입구, 주출입구, 부출입구, 무대 쪽, 어쨌든 무대 쪽이네요. 그러면 무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무대에다가 플러스 승하차장. 다음에 좀 더 쉬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씨, 너무 어렵다 이거. 정리하기가 어렵다.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정리하기. 자, 다시 이제 지문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체크리스트 상에서 빠진 부분들을 체크해 주는 거가 자가 스스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F라고 하는 거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까도 이제 객석이니 뭐니 해서 나왔잖아요. 이런 애들이 F라는 항목에서 그려지면 돼.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2호 조합, 4호 조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2호 조합, 4호 조합. 이런 것들 그려 놓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폐교를 활용해서 무슨 뭐 어떤 내부 실평면을 짜거나 뭐 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폼에 대한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폼이나 플로어 뭐 이런 식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은 요거는 레벨인데 배치에서의 이 L은 단차 대지를 말하는 거죠. 단차의 높이만큼 해당되는 층고를 가진 건물을 찾아내자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출입구가 이중으로 형성될 수 있으니까요. 서로 다른 층에서 접근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건데 현재는 지금 단차가 없으니까 L은 삭제. 네, 단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P가 있잖아요. P 역시 필로티에 대한 부분인데요. 필로티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세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올 때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래서 P를 따로 빼놓은 겁니다. 현재 없으면 삭제. 그 다음에 공개공지 많이 나오죠. 공개공지나 뭐 쌈지공원 뭐 이런 거, 썬큰 가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이즈를 여기서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므로 가지치기를 하고 없으면 삭제. 차는 주차지 않습니까? 주차에 대한 부분은 항상 주차 대수서부터 승하차장이니 뭐니 해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뭐 출입 전면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출입 전면. 그 다음에 P가 총 주차 대수가 30대고 장애인 주차 대수가 2대라고 했어요. 그럼 총 주차 대수는 30, 장애인 주차 대수 2개가 포함. 그래서 30/EHP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승하차장이 있다 그랬죠. 승하차장이 있다고 했어요. 승하차 공간과 승하차장은 다른 거죠. 승하차 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회차로처럼 이제 만들어진, 회차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회차로는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승하차장은 그냥 드랍다운만 하면 되니까 뭐 2m에 뭐
12m라든지 이렇게 이제 차 2대가 서게 되면 그 정도 사이즈 필요하니까요. 네, 승하차장과 승하차 공간이라고 하면 좀 다르다라고 조금 생각을 구분해서 해놓으시고 이게 회차로를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이라고 쓴 거는 중심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 공간은 5개 공간도 있을 수 있고 건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과 5개 공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규모상으로 봤을 때 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제에 해당하는 메인 테마에 해당하는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5개 공간으로 보면 이제 중앙마당이라고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이거 말고 특별히 이슈가 되는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중심마당, 중심광장 정도가 중심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공간은 중심마당. 그 다음에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딱 보니까 일단 이런 건 아닌 거야. 특산품 판매도 이런 건 아닌 거지. 그죠? 예, 뭐 자료관, 디지털 미디어관 이런 것도 메인 테마는 아니잖아요. 부속 어떤 시설로서 있으면 좋은 거고. 전시관이 아무래도 좀 중심 공간일 것 같아요. 중요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이라고 해서 가운데 있으라는 건 아니었고. 제일 중요한 게 전시관 1이고 아트리움까지 들어가니까 규모도 크겠죠. 메인 테마에도 좀 어울리고요. 그래서 아마 전시관이 중심 공간으로 채택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전시관. 그 다음에 출자는 이제 출입구의 개수인데요. 이게 주차장 차가 들어오는 출입구의 개수예요. 사람이 아니고 차량인데 여기서는 지금 한 개로 보입니다. 그죠? 두 군데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지문도 없었고. 주차장 30대밖에 안 돼. 작아. 규모가 작아. 일부 한 공간에 있으면 되죠. 30대에 대한 주차장은 대략 모듈로 치면 아까 30m 모듈 쳤잖아요. 그거 하나 정도 돼요. 하나보다 조금 커요. 32m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30대다 그러면 한 칸 정도 되는구나. 그거보다 조금 크게 나오겠구나. 이 정도 감을 가지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 이 정도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한 칸 조금 남짓, 조금 크게. 이 정도면 주차장이 형성이 될 수 있겠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여기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는 마당을 말하고 있어요. 마당, 5개 공간. 자, 근데 이제 마당을 보면 한번 볼까요? 중앙광장에 있고 가로 보행 공간, 휴식 공간, 전면 공간, 하역장 작업, 지상 주차장, 승하차 공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당은 조금 더 확대 개념으로 이 대지 주변도 좀 보자는 거죠. 대지 주변. 15m 도로라든지 25m 도로도 마당이라고 하는 개념에 넣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옆에 호수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호수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 굳이 그게 마당은 아니지만 5개 공간이라 치고 어떤 건물과 그 호수를 붙여놓는 거야. 아까 플러스로 해놓은 것처럼. 그리고 25m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가로 공간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가로 공간과 25m 도로를 플러스로 연결하는 거야. 그럼 안 도망가겠지.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소개된 마당 5개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건도 하나의 마당의 개념으로 보면 이 마당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25m 도로와 플러스 아까 뭐예요? 가로 보행 공간. 예,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경은 경사에 대한 거거든요. 경사부지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체크 대상이 아니지만 경사가 한번 나오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예. 집안 조성할 때 2분의 1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뭐 이렇게 보행자를 위한 거 뭐 12분의 1 차로에 대한 거 뭐 8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주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 것도 작은 숫자 먼저 이렇게 쭉쭉쭉쭉 정리해서 써주시면 보기가 좋단 말이죠. 경사가 나오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향은 꼭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위표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라는 거는 뭐 쓰이든 안 쓰이든 어쨌든 충분히 그 향을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남향이 어디예요? 남향은 25m 도로 쪽인 거고 동향은 이쪽 우측. 그죠? 남향과 동향은 향이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북향하고 서향은 향이 조금 안 좋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죠. 그리고 방위표가 45도인 경우에는 남서에서 남동까지가 남향이다. 이렇게 보는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배치하실 때. 자,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남향에 대한 부분이 여기인데 남향을 고려해야 될 만한 게 있나?
전시관 같은 경우는 창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남향을 별로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향에 대한 부분은 숙박 개념이 들어가거나 뭐 거주 내지는 병원에서 요양원 같은 거, 그 다음에 연구소 같은 거 있죠. 연구실, 교수 연구실 뭐 이런 것들 다 남향 쪽으로 돌리면 좋은 부분들이고, 강의동 마찬가지고. 예. 동서로 있으면 햇볕이 굉장히 안쪽으로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강의하는데 되게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남향 쪽을 많이 바라봅니다. 강의동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 향을 보는 건물들이 뭐가 있네. 통은 통로예요. 통로에다가는 표시할 수 있는 게 어떤 건물과 어떤 건물이 플러스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 3m 폭인지 4m 폭인지 그거 적는 거. 그죠? 네, 그거 중요하죠? 지금은 없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걔는 계획적인 팩터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되게 많았어요. 앞에서 해버려서 그렇지.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계획 팩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면 가지뽑기로 해서 계속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계획이 거의 끝날 무렵에 했으면 했다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해 주셔야 돼. 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리는 했는데 막상 답안지에 없는 거, 그런 경우 많이 보죠. 네. 분명히 지문에서는 읽었는데 막상 까먹은 거야. 자, 답안지 제출할 때쯤 돼서. 제출하고 나면 생각나죠. 꼭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했으면, 반영이 됐으면 이렇게 하나씩 삭제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체크리스트 하실 때 분석 조닝이나 배치해서 다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자, 작도까지 했고. 그래서 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문에 대한 내용을 일로 끌고 들어왔을 때, 이제 이 지문이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지문으로 될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잘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체크리스트 위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 즉 한 줄 한 줄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은 전부 다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릴 거예요. 지금은 여백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여백 부분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박스를 이렇게 쳐요. 몇 개의 박스가 필요하냐면 많은 경우에 15개 정도도 나오더라고요. 현재로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정도 되는 박스를 가지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자, 지문에 보면 항상 계획 조건이나 고려사항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설명들을 설명할 때 거기에서 조건을 또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에는 없지만요, 5개 공간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로 곳 보행 공간은 너비 8m고 25m 도로변에 위치시켜라 라는 것들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죠. 아까 우리는 여기다 직접 표현해 놨지만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25m가 밑에 있으니까 25m라고 하는 도로를 25m 이라는 도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보행 공간을 거기에 대응하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거죠. 보 너비는 8m고 길이는 25m 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를 해 주는 거예요. 이거의 남바링은 이제 2번인 거죠. 남바링을 같이 해주면 좋은 게, 이게 다이어그램이 너무 함축적이어서 이게 뭐였지? 라고 하면은 그 지문을 다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넘버링을 비슷하게 따주면 찾아 들어갈 때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개 휴식 공간, 출입구 전면 공간, 하역 공간, 아까 여기서 했었죠. 하역 공간을 했는데 이걸 또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한다면 그런 거죠. 전시관 2가 전시2 얘가 하역장하고 연결이 된대요. 하역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 공간, 이거를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쉬운데 막 여기다 정리하려니까 되게 어려웠었는데, 하역장도 작업 공간 5개 공간이니까 가운데 작업 공간이라고 해서 작업이라고 써 놓으시고, 얘가 하역장하고 인접이니까 하역장 전시관 2라고 인접이니까 전시관 1, 전시 1 이렇게 하고 하역 하고 연결을 이렇게 딱 시켜 놓으면 이제 그림이 훨씬 편하죠. 이거는 작업 공간은 전시관이라고도 가깝고 하역장하고도 가깝다.
예, 꼭 이렇게 세로로 나래비 져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게 아니고 하역장은 이 옆에 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플렉시빌리티는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이대로 꼭 그린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다이어그램이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 여기도 하역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측면 쪽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하다는 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 지금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주차장 P 요거는 이제 리스트에 정리가 됐고요. 승하차장 지상주차장 내 충분한 공간 확보. 이 말이 조금 이제 애매해지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어 테스트 하는 거야. 뭐가 충분한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좀 이런 부분의 지문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려면 한번 고민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일반 승하차장이 아니라 승하차 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승하차장을 좀 넓게 만들든지 해놓고 답안하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뭘 뜻하는 거였나? 내가 몰랐던 부분일 수도 있고. 자, 배치 시설은 건축물과 이격거리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문화재로부터 20m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전통 박물관 대저 동선을 연결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화재로부터 20m가 이격되고 이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로 읽힙니다. 그래서 네. 대충 저는 뭐 이 정도 표현하면 저는 계획할 때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격거리는 아까 했고 특산품 했고 보행자 주도로 부도로 각각 설치하라 했죠. 당연히 그러겠죠. 일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동선이 중앙광장이라 마당 중앙광장이죠. 중앙광장에서 통합해서 얘는 좀 사이즈가 크겠죠. 통합해서 이쪽으로 또 동선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해서 동선이 연결될 수도 있겠지. 그렇죠? 넓은 마당이 받아주면서. 맞죠? 그러면 주 진입에 대한 동선이 일로 와서 합쳐져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아까 동선 대안에 1, 2, 3 했는데 3분의 2 지점에서 뚫고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동선 자체가 크게 한번 휘청하면서 이렇게 꺾이는 동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작게 꺾이는 건 아닌 거고 큰 흐름으로 꺾이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침 또 앞에 광장이 받아주잖아. 그럼 광장의 끄트머리에서 연결돼서 광장이 중앙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든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수긍이 가는 그런 지문인 것 같습니다. 했고요. 보행자 출입 단지 한 건물을 붙여라. 그림 그렸고 자 하나로 만들어라 했고 그쵸? 출입구 전면 공간은 자료관과 디지털하고 인접 특산품 지붕 모임 했고 특산품 지붕 모임을 여기다 저는 그렸습니다. 이게 다이아그램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다이아그램을 그릴 수 있는 칸을 좀 많이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이아그램으로 그리는 게 좋은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다이아그램으로 들어가고 리스트업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은 것들은 리스트 쪽으로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영역을 나누는 데 있어서 처음에 시설물 그냥 단순 배치할 때 요 십자선 선 하나 그려놓고 시설물 나올 때마다 하나씩 집어넣어보고 결국은 얘랑 그 체크리스트랑 다이어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요거 지금 계획하기 전에 예비 작업인데요. 벌써 계획에 대한 어떤 잔머리가 조금씩 돌아가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네. 뭐가 어디 있으니까 어디 근접하면 좋겠네. 결국은 계획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 작업, 이 작업을 굉장히 잘 해놓으면 본격적으로 계획 들어갈 때 조금 더 빠르게 얘네들이 잡힐 수 있고 요 계획은 정말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30분 만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미니맵에서 계획 잡는 것하고 PC에서 실제 사이즈, 그러니까 작동하기 전 단계인 실제 사이즈로 그 트레이싱제다 이렇게 그려내는 것까지가 30분 동안 하게끔 우리는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스케줄상. 근데 정말 30분만 가지고 그 모든 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봐요. 이게 지금은 전부 다 계획에 어떤 연관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획은 30분 만에 하는 게 아니었다. 무려 1시간 동안 하는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체계 잡는 거는 계획력이 있건 없건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지문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건 방법적인 거니까. 이거는 내가 설계를 안 했으니까 배치 잘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리 잘 해놓고 그대로 최대한 맞게 집어넣으면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작업은 그냥 무조건 노력으로 커버하셔야 되고 이게 잘 돼 있으면 계획이 좀 쉬워질 거다. 그리고 계획이 완벽히 풀리지 않더라도 작도의 타이밍이 되면 막 그리기 시작하고 그려서 어떻게든 제출해야 합격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봤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하시는 분 거 좀 따라 하면서 본인 거랑 비교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게 목표 시간은 30분. 네. 설명이 길어져서 그렇지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30분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2문제 하시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막 문제를 풀려고 하고 계획하려고 하고 하면은 아마 그게 2시간이 걸릴지 3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다 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많은 문제를 못 보잖아요. 30분 동안 한번 딱 하고 딱 끊고 다른 문제 또 딱 갖고 와서 30분을 딱 하고 1시간 딱 썼는데 벌써 2문제 본 거야. 고민은 남들의 몇 배를 한 거지. 그죠? 요거 30분 하고 네. 답안을 한번 봐도 네네네. 돼요? 여기까지 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네. 과연 유출을 했는지 그치, 답안을. 그렇죠. 다이아그램 그리는 것도 지문을 보고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다이아그램 그린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계획에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답안을 보면서 이렇게 연결되네. 맞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왔네. 그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계속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지문에 대한 적응력인 거고 이해도인 거고 내가 지문 해석 잘 한 거고 지문 해석이 안 됐던 특별한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확인해 보면서 다음에 유사한 지문이 나오면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